올라 아우터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IT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IT입니다. 인텔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텔은 새로운 아키텍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탐스 하드웨어로부터 나온 소식에 의하면 C소프트 데이터베이스에서 6코어 12스레드의 새로운 CPU 정보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베이스 클럭은 3GHz의 클럭 스피드를 가지고요. 이 CPU는 현재까지 알려진 인텔의 CPU 관련 정보와는 조금 사뭇 다른 이 스펙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코어당 1.25MB의 L2 캐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스레이커의 모바일용 칩은 L2 캐시 값이 512KB, 현재 가장 많은 L2 캐시 값을 가지는 것은 1MB의 캐시 값을 가지는 i9 10980Xe-였습니다. 코어당 L2 캐시 값은 이 CPU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스펙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과연 1.25MB의 캐시 값을 가지는 이 CPU의 정체를 두고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10나노 아이스레이크 또는 타이거 레이크 혹은 내년에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14나노 로켓레이크로 단정짓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능성은 있지만 유출된 CPU 스펙이 현재 알려진 타이거 레이크의 스펙보다 L3 캐시가 작은 점을 들어 아직 확신을 가지고 예상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또한 C소프트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이 듀얼 소켓의 서버용 보드에서 테스트가 진행된 점을 들어 서버용 아이스레이크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가 나온 시점을 봤을 때 머지않아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0나노 타이거 레이크 또는 서버용 아이스레이크 중 하나가 아닐까에 초점이 모이고 있습니다. 뭐든 상관없겠죠. 다만 L2 캐시 값이 기존의 인텔 CPU 기준으로 봤을 때 확실히 늘어난 제품인 만큼 이 CPU 성능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모델이든 어떤 플랫폼을 기반으로 나오든 간에 사실 지금 인텔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네, 얼음이든 아니면 뭐 호랑이든 뭐 로켓이든 제발 먼저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인텔이 인공지능 관련 하바나랩스의 인수 계획을 발표한 것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12월 17일 인텔은 하바나랩스를 20억 달러에 인수했음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관련 회사를 제가 인도 회사로 잘못 전달해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바로 잡겠습니다. 하바나랩스는요, 이스라엘 회사였습니다. 이걸 왜 인도 회사로 헷갈렸을까요? 제가 문제네요. 인텔은 기존의 관련 회사의 주요 투자자였으며 이번 인수를 통해서 인텔이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에 하바나랩스의 기술을 함께 접목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하바나랩스는 독립적 사업체로 유지가 되고요. 인텔의 데이터 플랫폼 내에 이제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하바나랩스의 주요 사업은 인공지능 관련 프로세서를 개발하는 건데요. 교육용 AI 프로세서로 이 가우디가 있고요. 또 추론용 AI 프로세서로 고야가 있습니다. 가우디, 고야. 네. 인텔은 자사의 AI 데이터 센터에 가우디를 도입할 경우 이 동일 규모의 GPU로 구성된 AI 시스템보다도 4배 이상의 연산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 기업들이 앞다투어 AI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미래의 이 먹거리 산업은 AI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면요, 거기에 나오는 그 인공지능 있죠, 이 스카이넷. 이 스카이넷이 어쩌면 현실화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런 PC 주변기기 전문 제조회사 커세어는 이 게임 컨트롤러 전문 제조회사인 SCUF의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SCUF는 플레이스테이션 등 이 콘솔과 그다음 PC용 게임 컨트롤러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로 기존 콘솔용 컨트롤러에서 그 부족한 부분 그리고 게이머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는 회사로 유명했습니다. 컨트롤러에 있어서는 뭐 다양한 기능과 또 디자인 관련해서 총 103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꽤나 기술 중심적인 회사입니다. 이 커세어는 이번 SCUF 인수를 통해서 PC 관련 주변 기기 라인뿐만 아니라 이 게이밍 컨트롤러 라인도 이제 함께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엘가토를 인수한 후 게임 그리고 스트리밍까지 망라하게 된 커세어가 이제는 컨트롤러까지도 함께 확보하게 되었네요. 이런 이야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제가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PC 주변 기기와 또 스트리밍 관련 기기들 그리고 게이밍용 컨트롤러까지 함께 다루게 된 요 내용, 근데 이런 회사가 또 한 군데 더 있거든요. 바로 레이저입니다. 딱 뭔가 이 사업 영역이 비슷해요. 그래서 레이저랑 커세어는 어쩔 수 없이 이 부딪히게 되는 시장 영역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뭐 좀 더 좋은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전달해드린 소식 중 AMD의 라디온 그래픽카드용 소프트웨어 아드레날린 2020의 관련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소식에서 이게 나왔다는 걸 말씀드렸었죠. 당시 아드레날린 2020은 19.1.2 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소프트웨어에 다양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일 AMD는 아드레날린 2020의 안정성 개선 버전인 아드레날린 19.12.3 버전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좀 많았어요. 어쨌든 이번에 패치된 내용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약 24가지의 문제점을 고쳤는데요. 제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만약 아직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셨다면 19.12.3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한 번에 많은 걸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버그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진화를 해야 했었는데 버그 및 오류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면 뭐 안정화 버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긴급 픽스 버전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말이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엔비디아 소식 전해드릴게요. 앞선 소식 중에 인텔 소식을 통해서 인텔이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시장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인텔은 이전에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해서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또 연구 개발에 노력을 쏟고 있음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율주행 자동차에 엄청나게 공을 쏟고 있는 회사가 또 있죠. 예,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18일 자율주행 차량과 로봇을 위한 플랫폼인 엔비디아 드라이브 AGX 올인을 발표했습니다. AGX 올인 플랫폼은 엔비디아에서 새롭게 개발한 올인 SoC를 기반으로 하며 올인 SoC의 경우 17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엔비디아 RTX 라인을 보면 TU102 칩셋 거의 그 수준, 그 정도의 트랜지스터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린 SoC는 이전 세대 자비 SoC 대비 7배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 젠슨왕 회장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현재 가장 큰 이 컴퓨팅 산업의 과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자율주행 차량에는 상당히 많은 자원이 들어가고 또한 작업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올인과 같은 확장성과 프로그램이 가능한 AI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젠슨왕 회장은 늘 항상 이야기하는 거에 중심이 있죠. 가운데 딱 기준이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 제품이. 중국의 인터넷 검색 서비스 제공업체인 바이두는 삼성 파운드리를 통해 자사의 AI 프로세서 쿤눈의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쿤눈은 삼성의 아이큐브 패키지 솔루션을 통해서 14나노 공정으로 제작이 되고요. 이번 바이두의 AI 칩 개발을 기점으로 삼성은 앞으로도 바이두와 협력 관계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의 자체 패키지 솔루션이 사용되는 만큼 앞으로 삼성의 파운드리 산업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교두보가 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한 주간 주요 IT 뉴스를 정리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2019년도 5일 남았습니다. 말 그대로 올 한 해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계획했던 많은 것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한 해였기를 바랍니다. 저도 내년에는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아스타라비스타.